오늘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 뭐뭐뭐 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북마녀가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이 영상 링크 공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제 혹은 저작권 문제는 아니라도 암튼 뭔가를 갖다 쓰면 안 되는가에 관한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자료조사로 뉴스나 기사를 모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 장르를 막론하고 웹소설 쓰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죠. 특히 자료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혼란스러워합니다. 회귀하면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 뉴스, 기사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세 배경 이런 것들을 자료를 뽑다 보면 결국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복붙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Nope. 리라이팅 하세요. 옛날에 웹소설 쪽에서 그 복붙했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난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웹소설뿐만 아니라 그 종이책 쪽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자료는 자료일 뿐 그 스토리에 그 소스를 잘 녹여내야죠. 리라이팅이 뭐냐? 요약하면 소스는 다 같아. 같은 내용인 거지. 하지만 종결형 어미도 다르고 문장이 다르게 생긴 거죠. 이렇게 리라이팅을 하라는 거예요. 블로그 글 그대로 써도 되나요? 으이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노래 제목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주인공이 차에 탔는데 BGM으로 어떤 노래가 들렸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노래 가사 그대로 써도 되나요? 굳이 넣지 마세요. 이걸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냥 모든 출판사 편집자들이 다 같이 작가한테 그거 빼라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용상 노래 가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접 만드세요. 현실에 있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건 저작권 문제라기보다 상표권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로서의 약간 어떤 폼, 쿨한 느낌? 이 문제인데, 자동차 그대로 써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보통 뭐 아반떼, 모닝 이런 경차나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못해도 포르쉐, 아우디지. 그리고 주인공이 비싼 차를 몰면 부티나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들한테는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아닌 거죠. 패션 명품 브랜드 써도 딱히 문제는 없는데, 요즘은 굳이 스토리에서 안 써요, 그거를. 브랜드명을 굳이 적는 게 오히려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벌집 자제 영애다. 그런데 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단어를 써주는 게 한마디로 쿨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 과자. 주인공의 어린 딸이 과자를 먹고 있다. 그런데 이때 굳이 홈런볼, 빼빼로, 새우깡을 먹고 있다고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과자로 쓰는 게 낫고요. 이걸 뭐 가느다란 과자, 뭐 새우 맛 과자 이런 식으로 쓸 필요도 없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과자, 초콜릿 이렇게 보통 명사를 쓰세요. 그럼 현실에 있는 기업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회사 이름은 한 글자라도 바꿔야 하고 다 바꾸면 더 좋고요. 굳이 말하면 현실의 특정 기업 상황을 그대로 갖다 쓰더라도 기업명을 바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쪽으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목이 이미 출간된 다른 작가의 작품 제목과 똑같아도 되나요? 장르에 따라, 제목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 이런 제목이 있다고 칩시다. 로맨스에서는 이 소유욕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소유라는 같은 제목 다른 소설이 한 50종은 돼요. 여기에 모모한 소유 이렇게는 한 200종 되는 것 같아. 완벽한 소유, 지독한 소유, 위험한 소유, 치명적 소유, 금지된 소유 막 쏟아져요. 짐승 이건 로맨스에서 남주 캐릭터를 설명하는 클리셰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100만 종이 있어요. BL까지 합치면 더 많죠. 한마디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저작권 얘기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단어는 그 작가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어 하나라도
그게 독점권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도 같은 걸 쓰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특수한 명사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루션 작가님의 라니, 대박작이죠. 후발주자인 내가 주인공 이름을 라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경우도 이미 있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제목을 또 라니라고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담당 편집자가 결사 반대하죠. 한때 재작년, 작년 초 정도까지 불순한 이 단어가 휘몰아쳤죠. 그리고 그 한 몇 년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우아한 이 단어가 또 한바탕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 형용사들 원래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어를 조합하는 긴 제목이다. 모모한 모모의 모모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판타지로 가볼게요. 이건 길어갖고 제가 좀 보고 읽을게요. 땡땡빨 누구네 몇째 아들 누구네 집 망나니 이 세계에 땡땡땡 모모 받고 땡땡땡 모모를 하면 땡땡이 쌓여 모모의 신 모모모가 자꾸 늘어 신의 모모모 땡땡땡 레벨업 역대급 모모모 SSS급 모모모 이번 생은 땡땡땡 회귀했더니 땡땡땡 회귀해서 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모모 하니까 땡땡함. 요걸 템플릿이라고 해야 할지 프레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타지에서 많이 쓰이는 제목, 틀이 있잖아요. 이건 갖다 써도 현실적으로 저작권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카카페 현판 1위가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주 대스타는 작가님이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 유행어죠.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작가가 이 우주 대스타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 작품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었을 때 제목에 우주 대스타를 쓰는 후발 주자는 어떻게 돼요? 비교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이번 생은 우주 대스타 이 조합으로 똑같이 제목을 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작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판타지, 로맨스, 로판, BL 모든 웹소설에서 긴 제목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한꺼번에 같은 제목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대사, 게임 속 대사를 제목으로 하면 걸리나요? 매우 유명한 게임에 매우 유명한 대사를 그대로 쓰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안 유명한 게임의 대사는 딱히 제목으로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걸 제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 제작사 쪽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유명한 영화 대사나 게임 속 대사를 그대로 제목으로 한다면 과연 영화사나 게임 제작사 쪽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굳이 걸까? 애매하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애매한 사이즈라는 거죠. 하지만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그 업체에서 그 제목 쓰지 마! 이렇게 사용 금지 처분 신청? 이런 거를 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어를 바꿔서 패러디 뉘앙스를 살짝 풍기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를 바꾸면 보통은 아예 다른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죠. 대신 아주 유명한 누가 봐도 그 영화 대사다 이걸 알 정도의 대사를 제목이 아니라 원곡 그 스토리 안에서 누가 봐도 오마주인 것처럼 녹여놓고 정확하게 이거 뭐뭐뭐의 잠깐만요. 알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오마주다 라고 한 번 더 명시한다면 커버는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대사를 똑같이 넣어야 하는가? 저는 반대합니다. 딱히 이슈가 될 만한 효과도 없고 그냥 딴 대사를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1. 여러분의 작품이 망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품이 인기를 끈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그 업체와 저작권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 업체가 이거 소송 걸면 돈 좀 되겠는데? 돈 좀 뽑아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무서워지죠? 솔직히 말하자면 2.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북마녀한테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 작가 카페에 뭐뭐뭐 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그 속마음을 압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찜찜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설정이든 세계관이든 대사든 제목이든 이걸 내가 오롯이 내 머릿속에서 지어냈어.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른 예로 나도 모르게 표절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난 내 머리로 짜낸 기똥찬 설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언젠가 읽었던 걸 그냥 기억해서 썼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어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 그 어떤 남의 것, 남이 만든 것, 남이 지어낸 것, 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다 쓰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갖다 써야 안 걸리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잖아요. 전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것 뿐이에요. 아이디어를 얻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바꿨는데 표절 문제 안 생기겠죠? 저작권 안 걸리는 거죠? 찜찜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진짜 1만이라도 있다면 그냥 안 하는 게 속 편합니다. 만에 하나 그 문제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걸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물쭈물하면서 영감이 어쨌고 저쨌고 오마주가 어쨌고 저쨌고 변명을 구구절절 해야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고를 쓰는 내내 찜찜하고 불안해, 불편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원고를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거 아니라도 쓸 내용 많잖아. 하도 털어봐. 다 있잖아.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스트레스는 차고 넘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원고, 저작권 위반이 1도 없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의 독창적인 원고를 쓰면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제가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뇌글구려병부터 시작해갖고 오만 멘붕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 하는데도 힘들어. 그런 것들 해결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원고 완결 치는 데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작권 위반 걱정할 건 다 빼고 가자고요. 알겠죠? 오늘 저작권 Q&A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생각이 더 안 나네요. 오늘 영상 내용 외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꼭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짜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